안녕하십니까. 한국유러닝연합회 정현재입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은 먼저 온라인 교육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간진수 교수님께서 이어서 본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 이러닝, 플립러닝, 또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개념 정의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컨텐츠 개발 동향,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잠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줌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러닝은 전자적 수단 및 정보통신, 방송을 활용한 학습이라고 이제 이러닝 법에 딱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유러닝 연합회에서 2004년 이상희 회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무총장으로서 법에 직접 제 이름을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기한하고 또 2004년 1월에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해봤는데요. 이 정의 내릴 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 러닝이 무슨 란닝구냐. 그 당시에 동부 그룹의 김준기 회장 동생이 국회의원 하면서 이게 무슨 란닝구냐. 경상도 분인데 그분이 그래가 한바탕 웃기도 했었는데요. 이 정의가 외래어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혼선을 좀 빚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법 통과될 때는 이러닝 갈로 열고 전자학습 갈로 닫고 산업발전법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전자적 수단 말 그대로 이러닝을 한글로 변화시킬 때는 전자학습이라고 딱 이야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IT, 또 방송, 요즘같이 유튜브 이런 게 활발하고 EBS, 수능 이런 개념까지 좀 담아가 방송이라는 말을 넣었죠. 그래서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및 정보통신, 방송을 활용한 학습이라고 법에 딱 정의를 하는 걸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돼가 해보니까 법적 용어 정의하는데도 참 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나고 나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아이폰 또 삼성의 갤럭시 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러닝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학습.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데 좀 현학적인 사람들은 막 스마트하게 개인별 맞춤 학습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좁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모바일 러닝으로 하는 M 러닝, 또 유비쿼터스 러닝하는 U 러닝, 유튜브 러닝, 이것도 U 러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 글자로 앞에 영어를 붙여가 막 정의 내리는 게 유행이 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 플립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거꾸로 교실. KBS 정찬필 PD가 미국에서 애플
그 세미나 가가지고 이거 도입하면 좋겠다. 혁신적인 교육으로 진화할 수 있겠다. 이래가 감각적으로 이 친구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중화를 많이 시켰고, 이게 이제 사전에 온라인으로 잠깐 공부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그 토론식 수업, 또 액션 러닝을 시행하면서 온오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교육으로 O2O라고도 하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기반의 학습, 이렇게 정의도 내리는데, 이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는 개념이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또 역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2017년도 미국 ATD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짤강, 짧은 동영상 학습, 짤강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미국에서 막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멋있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 대중화되면서 그 짧고 강한 메시지 중심의 또 단일 주제의 동영상 강의형 학습을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대가 2017년, 18년부터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개념이 많이 대중화됩니다. 이러면서 위에 언급된 플립 러닝하고도 연계되어 가지고 짧은 동영상을 그 먼저 사진에 넣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그 액션 러닝 토론식 수업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플립 러닝이라는 게 이제 좀 점점 생활화되고 많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초중고에서 시작되가 대학까지도 또 기업, 공공기관까지도 마이크로 러닝하고 결합되가 플립 러닝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2020년에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든 걸 온라인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걸 온라인에서, 대학에서는 뭐 사이버 강의, 또 뭐 심지어는 온라인 강의, 사이버 강의,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막 혼재되기도 하지만 초중고에는 인터넷 강의, 그 대학은 사이버 강의, 기업은 온라인 강의, 이런 식으로 100% 이제 온라인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2020년 상반기, 하반기 때는 좀 이제 약간 풀리기도 해가지고 오프라인 수업도 종종 좀 결합되면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가 매체 간 융합, 또 교수학습법 섞기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상황에 맞게 코로나의 좀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유연하게 학습하자. 코로나가 막 대유행할 때는 100% 온라인으로 하고 또 좀 풀리면 오프라인에서도 또 수업하고, 그런 식으로 전기자동차하고 엔진하고 융합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온오프 막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유연하게 학습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이 또 막 그 개념이 한림대 우리 간진석 교수님, 또 동의대 정주영 교수, 이런 분들이 좀 그 주체가 돼가 많이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개념을 많이 대학 수업에 적용하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개념 중심으로 그 이러닝의 진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러닝이라는 말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적 수단, 또 정보통신, 방송 활용한 학습이라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한 20년을 제가 이쪽에 있으면서도. 그래, 이러니, 뭐, 인터넷 학습,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경험을 학습한다, 뭐, 이래가지고, 익스펜디드 러닝, 뭐, 이렇게 유영만 교수도 정의를 다양하게 하면서 말은 멋있게 이렇게 풀어나간데도 크게 안 와닿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 온라인 강의, 온라인 교육 이런 말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러닝은 좀 몸에 좀 안 와닿았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몸에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은 온라인 교육의 진화라고 이제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1999년에 인터넷 붐과 함께 그 전자칠판 기반으로 밑줄 쫙 하면서 그 학원을 중심으로 그 전자칠판 강의가 막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환급으로 그 이러닝을 도입해가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제도화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이 제도권 내에 노동부를 시작으로 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1년도에는 정규 사이버 대학교가 또 오픈되면서 현재까지 21개 대학이 정규 학사 과정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미국의 무컨이 뭐 여러 가지 OCU, 오픈 뭐 사이버 유니버시티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공식 학위로 21개 대학이 그 잘 유지되고 학생도 한 30만 가량 배출되면서 엄청나게 발전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좀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유일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참 온라인 교육, 이러닝, 뭐 아까 마이크로 러닝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이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그 들어서게 됩니다. 200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정보통신부, 뭐 산업부, 교육부가 끼어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육부에 먼저 하자고 했는데 교육부는 그걸 왜 해? 이러고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희 그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제가 막 그 여러 정부 부처 다니면서 산업부에 툭 던져 보니까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으로 키우자 이런 차원에서 산업부에 붙어가지고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2003년도에 막 1년 동안 준비해가 공청회 하고 의견 수렴하고 또 법제정 간담회 하면서 막 따듬고 해가 2004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가 드디어 됐죠. 하여튼 다이나믹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는 그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해가 사이버 대학교가 정규 학사 과정으로 편입돼가 대학원의 석사학위까지도 이제 그 사이버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나오게 됐죠. 2004년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EBS 수능 인터넷 강의, 요게 이제 안병년 교육부 장관 있을 때 막 사교육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인강이 막 시작이 됐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지금 가능하게 된 것도 2004년 수능 인터넷 강의가 바탕이 됐죠. 왜? 그 당시에 전격적으로 EBS 수능 인터넷 강의를 EBS 다 해버리고 수능 문제를 이걸로 내버림으로써 EBS가 엄청 커지고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더니 물론 좀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소화해내 가지고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계약을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EBS 수능이 2004년도에 이러닝 산업발전법 제정과 함께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계기로 해가 펄립러닝, 무커 이런 게 활성화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대격변기가 옵니다. BCAC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사 이전, 비포 크리스트, 역사 이후, 애프터 크리스트 이것처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 엄청난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격변기를 거쳐오면서 온라인 교육이 진화 발전해 왔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1999년도부터 이러닝 또 인터넷 교육 뭐 인강 또 뭐 사이버 강의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면서 대중화되기도 했지만 이게 오프라인 수업의 보완제 정도에 그쳤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제도에 들어가 있지만 억지로 하라 하니까 좀 하고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도 클릭 이벤트로 또 대학에서도 그냥 학점 때문에 억지로 사이버 대학은 물론 100% 정규 학위 과정으로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치더라도 일반 대학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데는 온라인 교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맥스 10% 정도 하는 정도였죠. 근데 이게 보완제를 좀 만족해야 했다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대체제 수준까지 가버린 거죠. 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온라인 교육 이게 이제 완전히 대체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닝이 학습효과 측면에서 그동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 해가지고 사실은 뭐 사전에 온라인 강의 좀 듣게 해가 오프라인에서 그 액션 러닝 또 토론식 수업하면서 거의 완전 학습에 가까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다시 지금 앞에 그 놓여져 있는 학습불 모형이 나오는데 에드가 데일 이게 1970년도에 아주 유행을 했는데 이 플립 러닝 나오면서 이게 다시 각광을 좀 받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사전 온라인 강의 좀 하고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서로 설명하게 하고 완전히 체화시키게 하면서 100% 만족도를 수업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90%까지 효과를 높이면서 서로 설명하기 등을 통해가 완전히 체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겪어보면서 이 학습 효과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잠깐 온라인으로 뭐 강의 듣거나 또 수업에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나중에 끝나면 10%만 그 5% 10%만 기억나고 또 읽기까지 하면 더 좀 늘어나고 20% 시청각 멀티미디어로 하면 20%까지 되고 막 이런 식의 그 정량화된 데이터를 모아 이렇게 이제 그 정교화된 어떤 학습 효과 이런 모형으로 제시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90% 이상 학습 효과를 낸다는 건 플립 러닝의 어떤 성과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IT 기술 개인별 맞춤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리 다 제공하게 해주고 또 끝나고 피드백도 하게 하니까 요런 게 이제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가 거의 완전 학습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또 코로나를 계기로 오프라인에 못 모이니까 100% 온라인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토론하고 이런 것도 오프라인에서 뭐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 자체도 안 되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줌으로 토론하고 또 액션 러닝하고 집단 토의도 하고 그룹별 분임 토의도 하고 이런 게 작년 코로나 상황 때 많이 실험도 되고 올해 또 지금 뭐 상반기까지는 또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완전학습을 온라인에서 구현하자는 이야기도 점점 많아질 걸로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콘텐츠 개발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초창기에 그 전자칠판 학습 밑줄 쫙 그으면서 그 목소리만 나오고 그 빨간 펜으로 칠판에 밑줄 쫙 그으면서 학원 강의하는 그 단계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점점 이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동영상 강의도 좀 뜨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지금 음성인식이 돼가 혼자 떠드네요. 하여튼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그 ATD를 계기로 마이크로러닝이 막 메가 트렌드로 글로벌 그 트렌드다 막 하면서 붐이 막 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맞물려가 점점 이게 강화되면서 그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가 이제 막 아주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플래시 기반으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 사전에 도입부에 애니메이션 넣어가지고 캐릭터가 막 설명하고 이런 콘텐츠가 그 2017년, 18년 그 마이크로러닝 이전에 많이 좀 활성화되면서 플래시가 대세였는데 이 마이크로러닝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동영상 기반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또 K-MOOC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짧고 그 메시지 중심의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 짧은 영상이 차시도 25분 이상 막 길게 의무적으로 지금 그 학점 부여하는 데는 25분 이상이 딱 못 박혀 있는데 기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뭐 구애받을 필요 뭐 있냐. 짧게 가자. 이러면서 짧은 동영상이 막 그 대세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2020년이 이제 플래시가 문을 닫게 되면서 HTML5 기반의 또 컨텐츠 개발이 대세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노트북이나 PC에서 화면 보던 걸 또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반응형 웹으로 컨텐츠 개발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무크나 또 마이크로러닝을 계기로 해가 5 내지 7분 내에 짧은 동영상 중심으로 그 개발이 많이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100%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러닝 온라인 강의가 본격적으로 대체제로 확산되면서 그 지위와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줌으로 이제 막 그 실시간 라이브 화상 강의 또 화상 수업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수업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러닝, 코로나 유행하지 않을 때는 오프라인에 잠깐 모여가 하고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 100% 온라인으로 하고 막 이런 다양한 수업법이 100가지 액면식으로 확산되면서 완전히 이제 온라인 교육이 물 만난 고기처럼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 수강생 여러분들의 지위와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로 기대됩니다. 왜? 온라인 교육이 이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또 코로나가 백신 개발되고 다시 뭐 일상으로 돌아가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많이 또 돌아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습관이 들면 바뀌기가 힘들답니다. 3, 4개월 한번 습관으로 한번 온라인 교육 체험을 해본 대중들은 편하거든요. 학교 안 가도 되고 직장에서 뭐 억지로 오프라인 집합교육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온라인으로 뭐 하지 뭐 귀찮은데 번거롭게 왜 모여? 이런 아주 좀 본질적인 고민들이 나오게 되죠. 왜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온라인 교육은 여전히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왜? 우리의 젊은 신세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강의 듣고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디지털 키드, 디지털 네이티브 이 친구들은 뭐 너무 편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이러는 게.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은 뭐 그냥 고고싱이죠. 무조건 저는 갈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 러닝 개념으로 또 뭐 섞기가 하기도 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애프터 코로나는 거의 온라인이 대세가 되고 온라인이 대체제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우리 온라인 교육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토론하면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자, 줌에서 또 다시 이야기 나누면서 또 토론을 또 벌여가면서 이러닝 컨텐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